자, Do It Node.js 프로그래밍. 자, 우리 JSON RPC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이 우리 데이터 부분을 암호화하기 내용인데요. 코드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JSON RPC라고 하는 게 갖는 장점은 뭐냐면, 이 실제 요 라이브러리 부분을 신경 안 쓴다,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데이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담당해 주면서 일정 부분에다가 자, 암호화 또는 복호화 이렇게 하는 이 모듈을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데이터 부분만 따로 또 암호화를 시킬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SSL 같은 걸 적용을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거를 다시 데이터 부분만 추가로 암호화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JSON RPC를 이용해서 데이터 주고받는 부분을 암호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암호화를 위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은 echo encrypted.html이라고 하는 샘플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도 거기에 맞는 자, 핸들러를 등록을 하겠죠. echo encrypted.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동작하는 방식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부분을 암호화하고 다시 복호화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써서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seed라고 해서 어떤 키 값을 가지고 암호화를 했다가 그 키를 이용해서 그대로 다시 복호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예제로 지금 집어넣어서 같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쓸 때는 SSL로 암호화된 상태로 주고받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만 추가로 암호화를 할 때는 이렇게 키 값을 이용해서 암호화했다가 복호화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암복호화를 하려고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crypto.js라고 하는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암호화하는 테스트, 복호화하는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rypto.js, 자, 이게 지금 HTML 페이지에서 적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자,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secret라고 해서 어떤 키 값을 이용해서 인크립션, 즉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키 값을 이용해서 다시 암호화된 거를 넣어주면 디크립트, 즉 복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입력했던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입력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다시 나와요. 이거를 일단 암호화하는 거를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 복호화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자체가 암호화돼서 넘어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쪽입니다. 서버 쪽은 자, crypto.js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rypto.js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npm install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 decryp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그랬지만 AES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이 AES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암호화나 복호화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를 할 것이냐, 복호화를 할 것이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AES라고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요즘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복호화가 쉽지 않다. 즉, 해킹이 쉽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한쪽에서 AES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복호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웹페이지 클라이언트 쪽의 라이브러리와 서버 쪽의 이 라이브러리는 서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암호화한 데이터가 그대로 다른 쪽에서 복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echo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하고 클라이언트를 echo encrypted.html이라고 하는 걸로 띄워서 요청하기, 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요청하기를 누르면 자, 서버 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echo encrypted 쪽으로 넘어가서 받은 걸 보면 자, 이렇게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쭉 보여요. 이게 암호화된 결과물이 됩니다. 자,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디크립트, 복호화를 하면 자, 이렇게 원래 보냈던 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그대로 복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로 보낼 때는 마찬가지로 암호화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니까 자, 요런 글자가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뒤에다가 글자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암호화된 결과물을 봐도 암호화된 결과물이 요 앞부분까지는 좀 비슷한데 뒤로 가면서 달라지죠. 그죠? 자, 암호한 결과가 달라진 거고요. 그 달라진 결과를 자, 콜백 함수를 호출하면서 자,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도 이렇게 암호화된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디크립션, 즉 복호화를 하면 원래대로 안녕하세요가 나오게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암복호화라고 하는 거, 한쪽에서 암호화를 하고 다른 쪽에서 복호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 부분만 암호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건 리절트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거만 암호화하는 건데, 자, 이거는요, 얘기한 것처럼 요것만 적용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크릿이라고 해서 키 값이 만약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웹페이지 자체는 일단 키 값을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체가 자, 누군가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소스를 열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 안에 키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자, 이 키 값을 이용해서 자, 암복호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로직을 다 확인을 하면 그래서 원래 이 키 값 자체를 자, 서버에서 동적으로 받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서버에서 동적으로 받아온 다음에 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키 값이 자, 여기 웹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키 값은 서버에서 받아와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샘플에서는 그냥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넣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SSL이라든가 이런 자, 통신 구간 암호화라고 하죠.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SSL로 암호화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가로 암호화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독립적으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장 같이 한번 봤습니다. 11장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일단 자, 제이손 RPC라고 해서 RPC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자, 이 챕터의 내용 여러분이 시간 될 때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RPC 내용을 봤고요. 우리 다음 장에서도 이제 웹 서버 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더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